자, 미결수와 사용 확정자의 처우를 봅니다. 먼저 제1절 미결수 용자의 처우. 자, 형 집행법에는요, 미결수를 체포되거나 영장 집행받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이 미결수 같은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고요. 자, 법정 보시게 되면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는다. 그에 따라서 합당한 처우도 받는다. 고 되어 있네요. 자, 기출문제 볼게요. 자,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참정권이 인정된다. 그쵸? 또 마지막에 수용자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밑에 98조에다가 별표 쳐보시고. 자, 시설의 설비와 개호의 정도가 중요한데 빨간색으로 일반 경비급 시설이다는 거예요. 개완 일중 중에서 일반입니다. 일반. 완화급 안 줘요. 그 다음에 법률구조 지원을 보면, 자, 미결수가 빈곤, 무지하다고 볼 때에는 법률 구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할 수 있다에다가 밑줄 그시고 가로 열고 재량이다. 재량.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외국인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의무적. 그래서 외국인과 국내인을 비교해 두시고, 외국인은 아무래도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 부가사항이다. 정리해 두시고요. 참관 금지를 볼게요. 미결수가 수용된 거실방입니다. 거실방은 참관이 안 돼요. 동물원의 원숭이가 아니에요. 참관이 안 된다. 그렇지만 시찰은 가능합니다. 판검사가 가지 못하는 곳은 없어요. 판검사는 이 미결수가 있든 사형수가 있든 어느 것이든 간에 시찰이 가능해요. 시찰할 수 없다. 틀렸지. 자, 미결 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 있는 사람은 분리 수용하고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당연하지. 그 다음 공범 분리 나왔네요. 이송이나 출정 나갈 때, 그 밖에 시설 밖으로 나갈 때 역시 좌석을 분리시킨다.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돼 있어요. 자, 사복 착용법입니다. 자, 수사,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조사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는 있어요. 역시 원칙이긴 한데 끊으세요. 도주 우려가 크다. 특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료를 입게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첫 번째로 가보시면 미결수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있다. 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고 사복을 착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재량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처럼 하여야 한다고 하면 틀려요. 자, 다음 기출문제 정리하시고, 자, 2번 갑니다. 자, 두발이나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에 반해서 깎지를 못하죠. 반대 한번 해석해볼까? 특히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의사에 반해서도 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돌 때, 그때는 의사에 반해서도 강제적으로도 깎을 수는 있어요. 근데 원칙상 의사에 반해서는 깎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면 틀려요. 자, 8번. 변호인과의 접견 나와 있지? 별표 칩니다. 아주 중요한 전문이죠. 자, 41조 사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와 변호인과의 접견 속에는 교도관이 참여가 안 돼요. 참여가 되지 않고 청취, 녹취도 안 돼요. 됐어요? 그러나 끊고 보이는 거리에서 뭐는 가능하다? 관찰은 가능하다. 됐죠? 자, 그 다음 이 미결수와 변호인 간의 접견에는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가 않습니다. 즉 무제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망 43조 사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미결수와 이 변호인 간의 서신에는 가로 열까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이 안 돼요. 검열이 안 돼요. 즉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검열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자, 이 지문은 1번, 1항, 2항, 3항 어느 경우든 전부 다 출제가 잘 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꼭 좀 확인해 두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접견 횟수. 자, 미결수의 접견 횟수는 빨간색으로 매월입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1회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때 이 변호인의 접견 이것은 횟수에 포함시키지를 않습니다. 이걸 뺀 상태에서 매일 1회다. 자, 그 다음 처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접견 시간 외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할 경우에도 접견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요. 늘릴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처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외가 있다. 받으시고 자, 밑에 특칙. 자, 이거 별표. 자, 소장은 미결수가 징벌 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징벌 집행 중입니다. 그러하더라도 뭐는 보장해야 된다? 권리 행사는 반드시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어떤 거요? 서류 작성이라든지 변호인 접견, 서신 수수, 그 밖에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라는 거예요. 제한된다 그러면 틀리네요. 밑에처럼. 할 수 있다 그래도 틀리고요. 미결수가 웬간해서는 조사를 안 받아요. 사고를 치면 안 되니까. 사고를 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검찰이라든지 법원에 다 보고가 됩니다. 통보가 돼요.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판사가 형량을 깎아줄래야 깎아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아니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사고 치는 놈한테 무슨 깎아줘요. 그렇죠? 맨날 반성문 쓰고 하고 있는데 그 반성문이 다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보통 미결수일 때에는 보통은 사고를 치지 않지. 그쵸? 근데 사고를 친다. 그럼 뭐 인생 끝난 놈들 아닌가? 개차반들 많아요. 개차반들 많아서 사고 치면 인생 뭐 끝장나는 애들 많아 진짜. 포기한 애들도 많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지. 그래서 보통은 사고를 안 치고 그래요. 자, 작업교화 이거 별표. 이거 한 적 있었죠? 자, 신청 동그라미 치시고 교육 밑줄 그으시고 교화 밑줄 그으시고 작업 밑줄 그으시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신청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자,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결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교화라든지 작업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예외로서 신청이 있다면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 이 교육이나 교화를 할 때 작업을 부과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65조에서부터 63조에서부터 65조까지 70조에서부터 74조까지가 그대로 이 미결수에도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자, 됐고 기출문제 가보시면 신청이 있을 때 그래요. 직권은 X. 신청이 있더라도 작업 부과할 수 없다. X. 청원 작업은 인정되죠. X.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X. 그치? 자, 다음 교육, 교화, 작업 갑니다. 자, 이것도 별표. 자, 미결수는요. 교정시설 바깥에 나가지 않아요. 밖 밑줄 그으시고 X. 항상 시설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 2항을 보시면 작업을 신청했잖아요. 근데 못하겠대. 그래서 취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교도 간의 의견을 고려해서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량산. 의무적 아니지. 취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해주나? 뭐 교도관 데리고 장난하냐? 그치? 그러니까 신청했을 때는 신청은 너 자유지만 취소할 때는 너 자유로서 무조건 취소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의 의견을 고려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유치장 갑니다. 자, 경찰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 수용실로 보기 때문에 이 법을 준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경찰서 유치장도 형집행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고 다음 페이지. 자, 경찰서에 설치된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수형자를 30일 동그라미 이상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30일이야. 됐지? 보통 구류형이야. 구류형을 유치장에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유치장에서. 구류는 한 달이 못 있어요. 한 달 이상 있는 것은 징역 금고형이고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미결수가 아니라 수형자입니다. 수형자. 미결수 틀렸고 7일 틀렸고. 자, 13번. 도주 등의 통보. 자, 미결수가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나? 검사에게 알려주고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만 합니다. 자, 미결수가 위독하거나 사망했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검사에게도 알려주고 법원에게도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 됐지? 경찰서가 아니고 경찰서에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에서 검사에게 틀렸죠. 기소가 된 상태에서는 법원. 그치? 기소가 된 상태는 법원. 기소가 안 되었을 때는 검사.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준영조항. 이조문도 별표. 자, 형사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입니다. 기결수지, 기결수. 그 다음에 사형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도 뭐를 준용한다? 사복 착용이라든지 미결수와의 변호인과의 접견이라든지 미결수용자의 조사 등의 특칙이라든지 이런 조문들을 이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출제 좀 잘 돼요. 자, 다음 사형 확정자입니다. 자, 사형 확정자는 독거가 원칙이죠. 독거 수용한다. 일단 끊고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죠. 자살 방지, 교육 교화, 작업, 그 밖의 처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무부령입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혼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혼거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항상 원칙은 한다. 예외는 할 수 있다. 거의 법조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법무부령입니다. 대통령 하면 틀려. 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 틀려.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법무부령에다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형 확정자가 수용된 거실방은 참관이 안 돼요. 동물원이 원숭이가 아니기 때문에 참관은 안 되지만 역시 마찬가지 논리로 시찰은 가능합니다. 됐고 그 다음 구분 수용. 자, 사형 확정자는 사형 집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여러분 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어디에 있나요? 사형수가 설치된 사형 확정자가 집행시설이 설치된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고등법원 소재지에 있어요. 고등법원 소재지가 어디에 있죠? 우리나라에? 일단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광역시 있잖아요. 광역시. 그치? 광역시에 있는 곳 그 소재지 중에서 고등법원 소재지는 그쪽에 고등법원 소재지에 어디가 있다?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교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 있습니다. 자, 교도소는 교도소 수용 중에 사형이 확정된 사람. 그 다음에 구치소는 구치소 수용 중에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교도소에서 교육, 교화, 그 다음 신청에 의한 작업이 실시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역시 이것도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치? 교도소지. 왜냐하면 교육이나 교화나 작업은 교도소에서 이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람도 교도소에 수감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구치소겠지. 그러니까
구치소 수용 중에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구치소 수감이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구치소에 있는 친구가 나 교육받고 싶다, 교육화 받고 싶다, 청원 작업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가 교도소로 이감 가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수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자, 2항 사형 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그 다음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소에 수용할 사형 확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가 있고 구치소에 수용할 확정자를 역시 교도소에도 수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1항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교화 작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구치소로 갈 수가 있다 했잖아요. 그치? 근데 이런 이유 외에 심리적 안정이나 교정시설의 안전질서를 위해서라고 하면 굳이 교육교화나 작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심리적 안정도모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라고 하면 이 구치소에 있는 친구도 교도소에 갈 수가 있고 교도소에 있는 친구도 구치소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 사망 체크. 사망이 출제가 잘 되죠. 자, 소장은 사형 확정자의 자살 도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형 확정자와 미결수를 혼거할 수 있고요. 교육교화라든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수형자와 혼거할 수가 있어요. 이걸 바꾸면 틀려요. 어떻게? 이 미결수와 수형자를 바꾸면 틀려요. 근데 어렵지 않잖아. 교육하고 교화나 작업은 수형자가 하지 미결수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교육교화 작업 관련해서는 수형자와 혼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미결수와 혼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사형수는 색상이 붉은색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분류심사위원회가 아니죠. 분류심사위원회가 혼거 정하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가 보시면 누가 정했어요? 소장에다 밑줄 그어놨지? 소장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설비 및 개요 정도입니다. 사형수는 빨간색으로 1 동그라미 치시고 중 동그라미 치시고 1이나 중경비시설에 준한다고 했어요. 미결수는요? 미결수는 일반 경비시설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기출문제 네 번째를 보시면 미결수와 사형수는 개요 정도가 동일한 경우가 있다. 그치? 그게 뭔데? 일반 경비시설이죠. 그 다음 접견 횟수. 자, 빨간색으로 매월 4회 동그라미 치시고 숫자 받으세요. 자, 그 다음 접견의 예외. 몇 조에도 불구하고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시간대 외에서도 접견할 수가 있고요. 연장도 가능하고요. 늘려줄 수도 있다. 통화갑니다. 빨간색으로 월 3회 이내 동그라미. 숫자가 제일 잘 나와요. 숫자 4, 3 이런 거. 개인 상담. 자, 교육이나 교화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이 있다면 빨간색 동그라미 치시고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신청은요. 작업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형수는요. 교육과 교화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러니까 교육과 교화가 신청이 아니야. 교육과 교화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죽더라도 교육이나 교화는 받고 사람이 되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작업은 신청사항이다. 자세한 것은 법무부령에서 정하겠다고 했네요. 기출문제 정리하시고. 자, 상담 갑니다. 소장은 사형 확정자의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원만한 수용 생활을 위해서 교도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상담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이건 의무적이야. 이걸 재량으로 하면 안 돼. 의무적이다. 그리고 이 상담 시기라든지 책임자 지정,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엄중관리 대상자의 지속적 상담을 준용하겠다는 겁니다. 작업. 역시 미결수와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만 가능해요. 바깥에 못 나가요. 미결수하고 사형수는 사람 눈에, 민간인의 눈에 띄면 안 돼요. 이상하게 보이잖아. 자, 작업을 부과할 때는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요. 분리처우위원회가 아니고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친다. 마침 문제 나와 있네요. 분리처우위원회 X. 왜 작업 누가 하기 때문에? 작업은 교도관이 시키기 때문에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역시 작업이 부과된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는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서 150조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도관회의 심의 밑줄 그시고. 자, 신청을 했는데 취소를 요청하게 되면 역시 교도관 등의 의견을 고려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도 미결수하고 똑같지? 작업 부과할 때는 71조부터 76조까지를 그대로 준용하겠다고 했네요. 자, 프로그램.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 심리상담, 종교상담, 심리치료 등의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해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면 안 돼. 의무적이야. 이제 우리 교정학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진도가. 뭐 좀 감이 오시나요? 제일 어려운 것이 하여야 하느냐, 할 수 있다냐, 이게 제일 어렵지 않나요? 숫자야 뭐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다 맞출 수가 있는 것인데 하여야 하느냐, 할 수 있다라고 하느냐가 좀 어려워요. 일단 법무부령 대통령은 일단 그건 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표시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전담 교정시설의 수용 나왔네요. 교육, 교화,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해서는 이 장관입니다. 장관 체크하시고 정하는 전담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가 있다. 소장이라든지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틀려요. 자, 이송 나왔지? 이송만 나오면 무조건 누가 따라 붙어야 된다? 그렇지. 장관이죠.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시설로 이송이 가능하다. 자, 이것은 빨간색 해야 되겠네요. 장관의 승인에다가 밑줄 그시고. 다음 사형의 집행. 자, 사형은요.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을 하죠. 검은색. 그쵸? 자, 그런데 공휴일은 안 돼요. 토요일도 안 돼요. 왜요? 왜 안 돼? 직원이 쉬어야지, 직원이. 야, 사형은 혼자 시키냐? 거기 뭐 검사도 와야 되고 서기관도 와야 되고 소장도 와야 되고 그러는데 나 공무원들 아니, 그치? 쉬어야지. 그러니까 공휴일과 토요일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땐 예수님도 공휴일은 찾는다. 에? 그래서 이 빨간 날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요. 기출문제 가볼까요? 교도소 이외의 지정된 장소다. 틀렸어. 교도소에 사형장이 있어. 거기서 집행한다. 그리고 기출문제 또 한번 보세요. 공휴일과 토요일이지 그 밖의 휴일은 조문에 없지? 틀렸다. 공휴일과 토요일만 집행하지 않는다. 됐고. 자, 그 밑에 검시. 자, 사형을 집행했을 때에는 시신을 검사한 후 5분입니다. 기출문제 가봐. 두 번째. 교수한 후 5분이 아니야. 목을 달고 나서 5분이 아니라 시신을 검사했잖아. 그 뭐 검사나 누가 와서 그 사람의 맥을 잡아봤을 거 아니야. 그때부터 해서 5분이 지나야 돼. 그쵸? 그 해외 투표에 나오지 않았나요? 사형 집행하고 뭐 5분 지났는데 나중에 살아 돌아오는 경우도 나오대. 그래서 검사한 후에 5분이 지나야 된다. 그래야지 줄을 푼다는 거예요. 자, 형사법.
을 보면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장관의 명령이죠. 그 다음 밑에 65조 보시게 되면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빨간색으로 6개월 동그라미 이내에 행해져야만 한다. 자, 66조 장관이 사형 집행을 명했을 때에는 5일 동그라미 이내에 집행을 해야만 된다. 숫자밖에 나올 게 없어요. 참여봅니다. 검사, 서기관, 그 다음 교도소나 구치소장, 그 다음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를 해야만 된다. 일단 검사하고 서기관은 와야 돼요. 서기관은 와야 되고 교도소나 구치소장에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못 오게 되면 그 대리자가 와야 돼요. 그리고 허가가 없다면 누구든지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서기관이 집행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명날인 3명 나왔네요. 자, 요 49조에다가 별표를 박아두죠. 사형 선고받은 자가 의사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잉태 중에 있다. 임산부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는 집행을 정지하지. 정지하는데 누구의 명으로? 장관이지 장관. 장관의 명으로 그 집행을 정지합니다. 자, 정지했을 때 이 의사 무능력자가 다시 회복됐어요. 그리고 임산부는 출산을 했어요. 그랬을 때 형을 집행을 재개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장관이지 장관. 장관의 명에 따라서 형을 다시 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출문제를 보듯이 숫자가 나오거나 장관을 대통령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네요. 자, 마지막으로 종료봅니다. 제1절 석방. 석방 사유 보세요. 별표가 3개짜리는 무조건 출제가 잘 된다 했어요. 석방은 사면 밑줄, 형기 종료 밑줄, 권한 있는 자의 명령 밑줄 그시고 누가 해요? 소장이 해요. 소장이 한다. 소장이 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장관이 왜 해? 장관이. 당직 간부 틀려요. 담당 교도관이 틀려요. 소장이 한다. 물론 이제 당직 간부라든지 교도관은 소장이 명을 받아서 하겠지만, 그치? 그렇다고 해서 담당 교도관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소장의 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체는 누구다? 소장입니다. 소장. 소장이 결제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을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담당 교도관이 한다는 것은 소장을 뺀지시킨다는 얘기잖아. 소장을 제외시키게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석방식이 보면 124조 별표를 쳐볼게요. 자, 사면, 가석방, 형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도달한 후에 12시간 동그라미 내에 행해져야 돼요. 숫자 외워요. 숫자 12시간. 자, 근데 사망을 볼게요. 권한 있는 자죠.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따랐을 때는 서류 도달 후에 5시간 동그라미를 쳐요. 색깔 칠해요. 색깔 칠한다. 여기는 5시간 색깔 칠한다. 개떡같이 써놨지? 아니 12시간이면 여기 6시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로 나누자고요. 공부하기 좋게. 12시간, 6시간 했는데 갑자기 5시간? 웬 5시간?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서 5라는 숫자를 많이 봤나요? 잘 못 봤을 텐데. 그래서 이것이 시험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5에다가 색깔을 칠해두세요. 5. 12, 5. 6하면 틀려. 6하면 틀려. 3도 틀리고 4도 틀려. 5야 5. 무조건 5.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 권한 있는 자는 5스타. 별이 5개. 별이 5개. 5시간. 자, 다음. 형기 종료일 때는 그 형기 종료일에 하죠. 만기 출소 있지, 만기 출소. 만기 출소일에
합니다. 이건 쉬울 것이고. 자, 다시 올라가세요. 사면, 가석방, 형 집행면제, 가명은 서류가 도착한 다음에 12시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끊고. 근데 그 서류에서 날짜를 정하고 있다면 그 날짜에 하면 돼요. 아시겠지? 기출문제 보세요.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반드시 하면 틀려요. 형기 종료 일날 하는 거지 그 하루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봐, 나오잖아. 6시간 탈락이다. 숫자 갖고 장난치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석방 예정자 상담. 이거 우리 맨 앞에서 봤는데 석방 전 3일 내에 석방 예정자를 별도 거실에 수용하여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신입자 거실방하고 제가 비교해드렸잖아, 앞에서. 자, 그 다음 사전조사, 석방 전 열흘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 이건 또 하여야 한다네. 가로 열고 의무죠. 위에 거는 할 수 있다지? 재량이고요.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 조사는 의무적. 두 가지 비교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냐, 하여야 한다냐 비교하시고. 장난칠 수 있어요. 날짜만 외우지 마시고 3일 열흘 날짜만 외우지 마시고 하여야 하느냐 할 수 있다야 하느냐 같이 외워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정리하실 때 그것만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것만 쭉 찾아서 페이지 빨리빨리 넘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하여야 하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쭉쭉 그것만 보시게 되면 딱 정리가 딱 잡혀요. 자, 석방 예정자 성적 통보 나왔네요. 자, 경찰서 그를 인수하는 보호하는 법인 개인에게 통보할 수가 있는데 끊고 뭐래요? 경찰서 법인이나 개인이래요. 수용자의 보호,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거주지 관할하는 경찰서라든지 법인 개인에게 통보할 수가 있는데 이때 법인이나 개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해당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동그라미 치시고. 경찰서는요? 경찰서는 왜 동의 받을 필요 없나? 경찰서는 원래 너한테도 관심도 없는데 경찰은 그래도 공무원들 아닌가, 그치? 그래서 경찰서는 함부로 너에 관련된 얘기를 함부로 누설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일단은. 그러나 법인이나 개인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해당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여기서는 경찰서가 빠집니다. 동의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CF 경찰관서 X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 석방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한국법무보호국지공단 밑줄 그시고 보호를 요청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갱생보호할 때 나옵니다. 갱생보호라고 필기해 두세요. 뒤에 나옵니다. 그때 설명해 드리고요. 자, 다음 일시수용 나왔네요. 자, 질병이라든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하기 곤란할 때에는 본인 신청을 받아서 빨간색 밑줄 그시고 일시적으로나마 시설에 수용이 가능해요. 직권 안 돼요. 직권이면 강제 수용이잖아, 그치? 신청을 받았을 때 안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귀가여비 지급. 귀가에 필요한 여비나 의류가 없다면 장관입니다. 장관. 소장이 아니고 장관이에요. 그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빌려줄 수가 있죠. 빌려준다가 아니라 빌려줄 수가 있죠. 왜 장관인가요? 왜 장관이에요? 장관 나오면 무조건 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 않았나? 그 여러분 저 공무원 되면
그 배치를 받거나 그러면 또는 전출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리 이동하게 되면 그 소를 옮기잖아요. 관사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사 비용이 국가가 부담해 주거든. 이사 비용. 키로수를 따지잖아.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집에서 그 해당 서까지 그 거리가 나오냐. 거리 책자가 있어. 책자. 그 담당 그 직원이 그 책자에 따라서 그 이사 비용을 주거든요. 그게 그 책자가 전국적으로 소마다 똑같잖아요. 그 책자가. 뭐 소마다 틀리나? 마찬가지로 이 석방된 자의 귀가여비 이것도 소마다 틀리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가 정해놓은 그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에 맞게끔 차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장관이 들어가는 것이지 소장이라고 하면 틀려요. 자, 귀가여비라든지 의료를 빌려줬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네 가져라 이런 말이지. 자, 회수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망을 볼게요. 요즘은 사망 관련된 조문도 곧잘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수용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 그쵸?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인도 갑니다. 자,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이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이나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인도를 해 주어야 한다. 이게 원칙이죠. 끊고. 다만 자연장을 하거나 집단 매장을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지. 다 묻었는데 뭐 그렇죠? 자연장을 해서 묻거나 집단 매장을 했는데 죽긴 뭐가 있어. 그 다음 2항 127조에 따라서 사망 통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그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다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한 후에 봉안하여야 한다. 끊고. 근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래요? 1번, 2번을 묶어보세요. 임시 매장할 때는 3일 동그라미. 화장할 때는 화장하잖아요. 그럴 때는 사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동그라미. 이 숫자 받으세요. 숫자. 자, 이 항에 따라 임시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후에 2년 밑줄 그시고 2년이 지나도록 청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다음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 했네요. 그래서 1번, 2번이 나와 있는데 이건 보지 마시고 숫자만 받으셔. 앞에 3일, 밑에 60일, 그 밑에 2년. 자, 5항. 장관 밑줄 그시고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 시신 인도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할 수가 있다. 이 비용 문제 나와 있죠. 비용 문제 나오면 전부 다 장관이네요. 다음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네요. 지급하여야 한다. 틀렸어.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럼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밑줄 그어볼게요. 할 수 있다. 의무적이다. 그치? 근데 앞에 보시면 여기 귀가여비도 할 수 있다지. 할 수 있다.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급하거나 빌려줄 수 있다. 화장도 사망도 할 수 있다. 여기 할 수 있다. 5항 기타 규정. 소장이네요. 소장이 사망했을 때에는 그 시신을 검사해야만 한다. 검사하는 주체가 소장입니다. 그 다음 기록 읽어보시고요. 임시 매장지 표지 이런 거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